안녕하세요. 영국점성학 강성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필요한 미래 국책 사업과 동남아시아의 연결고리, 그리고 베트남 하반기 국가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무역 관계에서는 손해보는 국가가 있으면 이익을 얻는 국가도 있습니다. 오늘 베트남 국가운을 다루는 이유는 하반기에 예측되는 탈중국화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위험하면 베트남도 위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하반기 베트남의 국가 차트를 보면 오히려 수혜국이 됩니다. 한 국가의 물리적, 사회적 특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1번 하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를 축척한다는 뜻의 아크투루스 항성이 영향을 주고 있으며 관련된 금성과 수성도 11번 하우스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세계 경제 위기에서도 친구로부터 혜택을 받는 기회가 많아지는, 수입원이 많아지고 국가 금융이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의미이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을 풀어갈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여지책으로 기업들이 무리하게 진출하거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하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성이 역행하면서 태양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베트남은 기업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는 베트남이 중국 경제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있겠지만 유효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해서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하는 국책 사업도 중요한데 핵심은 바로 농업 분야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020년 이후 토성의 시대는 농업으로의 회귀를 뜻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곡물 생산을 뜻하는 처녀자리 25도 항성이 동남아시아 국가 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이러한 항성의 영향 때문에 하반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농업 생산량 확대와 설비 확충에 집중하는, 즉 식량 산업에 집중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생산이라면 모르겠지만 식량 산업은 단순히 토지와 인력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로, 항만 같은 인프라와 비료, 품종 개량, 저수지 시설, 농기계 등 많은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한 선진국형 사업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 위기이고 중국과 미국은 승자 독식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고난도 예상이 되지만, 이럴수록 대한민국은 토성의 시대가 뜻하는 천연자원, 식량 생산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식량 산업을 선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량 산업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안 정책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 남북 관계가 긍정적이었을 때 북한과의 관계를 예측하면서 북한의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한다면 제2의 베트남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북미 회담 결렬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쉽게도 더 이상의 발전된 설비 투자나 경제 협력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토성의 시대에는 정부와 대통령이 진행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제품 생산 설비나 식량 생산 인프라 구축을 준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야당이 준비하고 있는 내수경제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해외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미국 레이몬드 장관이 반도체 투자를 유치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관련 장관이나 야당 대표도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경제위기 대응책을 제시하고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식량산업은 장기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고 미국과 중국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식량 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외교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토성의 시대에는 주요 국가들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국제적 명분을 제안하거나 실행하는 국가만이 생존할 수 있으니 대통령이 하지 못한다면 관련 장관이나 정당이 움직여야 합니다. OECD 국가 중 식량 자급률이 가장 낮은 대한민국은 곡물 자급률도 20%가 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식량 위기와 식량 가격 급등 사태는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니 준비된 국가만이 헤쳐나갈 수 있고 실행하는 인물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점성학이었습니다.